민지야, 내가 사업한다시고 사방팔방 싸돌아다니느라 우리 준우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그까이 아파트 명의 하나 넘겨주는 게 대수니? 그게 마땅히 아내로서 해야 할 내조야! 여자 돈은 말이다. 남편기 살려줄 때나 가치가 있는 법이란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 뻔뻔하다 못해 억장이 무너지는 대사 들으셨습니까? 이 대본을 집필하기 위해 제보자분의 녹취록과 피눈물로 얼룩진 이메일을 읽는 내내 제 심장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이가 갈려서 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지경이었습니다. 자식이 피땀 흘려번 돈은 아깝고 남의 집 귀한 딸이 잠 한숨 못 자고 뼈 빠지게 벌어다 바친 수십억 원은 그저 제 아들기 살려주는 땔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자행되는 명백한 경제적 착취이자 정신적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기생충들이 법의 칼날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가는지 작가의 주관을 담아 아주 처절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보자 민지 씨의 억울함을 풀고 이 정의로운 복수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사회의 악인들을 단죄하는 가장 강력한 회초리가 됩니다. 남들은 저보고 연 매출 50억짜리 의류 브랜드 대표라며 성공한 여장부라고 치켜 세웁니다. 동대문 차가운 바닥에서 하루 딱 2시간 자면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며 이 악물고 일군 내 새끼 같은 회사입니다. 그 험한 바닥을 구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늘 허전했던 건 기댈 곳 없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그 틈을 타 성실하고 순박해 보이던 남편 준우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그저 나 하나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라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자물쇠를 스스로 채운 짓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민지야, 내기 좀 살려주라.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하나만 해드리면 안 돼?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잖아. 남편의 그 비겁하고 나약한 눈물 흘리기에 마음이 약해진 게 시작이었습니다.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시어머니 명의로 덜컥 사드렸고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생활비까지 통장에 꽂아드렸지요. 시누이 혜진이가 사치 부리다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 잡혔을 때 제 회사 금고에서 5천만 원을 꺼내 군말 없이 해결해 준 것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르면 언제든 황금알을 뱉어내는 멍청하고 순진한 호구 자판기였을 뿐입니다. 교회 권사랍시고 성경책을 품에 소중히 안고 오시는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제 집에 올 때마다 현관문에서부터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어댔습니다. 민지야, 내가 무릎이 시리고 쑤셔서 잠을 통 못 잔다. 내가 죽기 전에 저 푸른 몰디브 바다나 한번 보고 눈을 감으면 호상일 텐데. 에휴, 내 팔자에 무슨. 그 가식적인 눈물 연기에 또 속았습니다. 바쁜 가을 시즌 준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던 저는 미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세 사람의 몫으로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몰디브 리조트 7박 일정을 제 법인 카드로 시원하게 결제해 안겨주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옥행 열차의 1등석 티켓을 끊어 바친 셈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비즈니스석이 좋긴 좋네. 흑수저 출신 우리 오빠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어? 그 눈치 보이는 년 없으니까 숨통이 다 트인다. 정말.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세 식구가 나란히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찍어보낸 사진 한 장. 그 밑에 달린 시누이 혜진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툭 내려앉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면 그만이다. 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국한 직후부터 집안의 공기는 기묘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가다 끊기기 일쑤였고 간신히 연결된 통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왜 자꾸 귀찮게 전화질이야? 엄마, 마사지 예약해드려서 대기 중이니까 영양가 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뚝 마이너스 끊기는 수화기 너머의 단조로운 기계음.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려 남편의 서재방 책상을 닦던 중 책상 서랍 틈새에 끼어있던 영수증 몇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청담동의 최고급 스파 2인 회원권 500만 원. 결제 내역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여성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450만 원. 머릿속이 새망치로 얻어맞은 듯 덱마이너스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 몸 치장하는데 돈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 동대문 싸구려 옷을 걸치고 사는데 남편의 개인 비상금에서 이런 거액이 여자용 물건으로 빠져나갔다니요. 하지만 그날 새벽 2시 휴대폰 진동. 소리와 함께 날아든 해외 카드 승인 문자들은 제 가슴속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해외 승인 USD 1200법인 카드 9,300이 몰디브 와인바. 해외 승인 USD 2,500법인 카드 9,300이 리조트 명품 편집쇼. 1시간에 한 번꼴로 울려대는 문자 알림음. 다리가 아프다며 리조트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엄살을 부렸던 시어머니가 새벽에 와인바에서 $1,000가 넘는 술을 마시고 명품 숍을 털고 다닌다고요? 돈은 쓰면서도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 무자비한 이기심 앞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고 비린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꺼끌거렸습니다. 이 에르메스 스카프 우리 예비 시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직접 내 목에 걸어주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핏줄은 속일 수가 없는지. 바람 한 점 없이 후텁지근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케팅팀 막내 직원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휴대폰을 쥔 손을 바르르 떨고 있더군요. 대표님, 이거 정말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직원이 내민 액정 화면 속에는 인스타그램 캡처본 서너 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 개인 계정으로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 평생 검색조차 할 수 없었던 신우이 혜진이의 비밀 부계정. 거기에는 제가 결제해준 몰디브 리조트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세 식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3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준우의 허리를 뒤에서 꼭 껴안고 교태를 부리고 있는 젊은 여자. 다름 아닌 반년 전 제 쇼핑몰 마케팅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회사 옷을 뒤로 빼돌리다 걸려 쫓겨났던 한유리였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유리의 목에 감겨있는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출국 날 아침 시어머니 추울까봐 제가 제 돈 700만 원을 긁어 직접 박 여사의 목에 둘러주었던 에르메스 한정판 스카프였습니다. 그 고귀한 스카프가 감히 내 가정을 짓밟은 불륜녀이자 내 남편의 상간녀 목에 둘러져 휘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를 읽어내려가는데 귓가에서 갑자기 B- 하는 이명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해시태그 예비시댁, 해시태그 효도여행, 해시태그 곧진짜 가족, 해시태그 몰디브 태교여행. 태교여행이라니요? 임신이라니요? 내가 하루 2시간 자며 발바닥에 피가 터지도록 뛰며 번 돈으로 내 가정을 짓밟은 불륜녀를 데리고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 맞이 효도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니. 당장 남편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끄러운 파도 소리와 함께 귀찮아 죽겠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또 전화야? 귀찮게 진짜. 자기야, 몰디브는 날씨 좋아? 옆에 다른 사람은 없고?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물었습니다. 엄마 마사지 받고 지금 쉬고 계셔. 여기 인터넷 잘 안 터지니까 끊어. 오빠, 나 코코넛 주스 한 잔 더 시켜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옆에서 앙칼진 유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슬픔은 이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이 기생충들아.
감히 내 돈으로 지상낙원에서 축제를 벌여 기어인의 등에 칼을 꽂은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오빠 걱정하지 마. 그 장사꾼년 이혼 도장 찍게 만들고 나랑 얼른 합치자. 우리 아빠 재산이 얼만데 걱정이야? 남편이 깜빡하고 안방 책장 깊숙한 곳에 두고 간 구형 태블릿 PC.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물건이었지만 제 손은 이미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네이버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 폴더를 열자 비밀번호도 걸려있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준우와 시어머니 박여사, 시누이 혜진, 그리고 상간녀 한유리가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백업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여사 유리야, 이번 여행 때 임신부 석으로 편하게 가니까 몸은 좀 어떠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가졌는데 민지 그 드센년 눈치 보느라 고생이 많다. 한유리 어머님, 오빠가 비즈니스석 끊어줘서 너무 편하게 왔어요. 민지 언니는 머리가 나빠서 자기 카드로 우리가 여기 온 줄도 모를걸요? 크크. 남편 준우 일단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부터 소송당하지 않게 확실히 묶어두고 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 최소 10억은 뜯어낼 테니까 조금만 참자. 더 기가 막힌 건 유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리는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을 강남의 수백억대 대기업 회장에 숨겨진 외동딸이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곧 상속받을 지분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박 여사와 혜진이 앞에 명품 카피 가방을 들고 가 속여왔던 겁니다. 박 여사는 이 사기꾼 불륜녀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인 저를 돈 버는 기계로 부려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사칭하는 그 대기업 전무이사는 마침 저와 오랜 시간 사업 협업을 논의하던 라인이었고 그 집안에는 딸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꾼 불륜녀의 허접한 거짓말에 속아 노란한 시댁. 식구들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저를 죽이겠다고 제 돈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벌가 외동딸, 이혼 소송으로 10억. 이성이 단 1초 만에 풀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단톡방의 모든 대화 내용과 유리가 보낸 가짜 초음파 사진, 제 돈을 유용한 금융거래 내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PDF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제 오랜 대학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 민지야. 지금 당장 착수금 송금할 테니까 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 서류 준비해줘. 아주 피눈물을 쏟게 만들어줄 거야. 피해 복수국 시작. 고객님, 지금 예약 취소하시면 당장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리조트 투숙객 전원이 퇴실 조치됩니다. 항공권 역시 귀국편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새벽 3시 40분. 칠흑처럼 어두운 거실 소파에 미라처럼 꼿꼿이 앉아 수화기를 귀에 댄 제 손끝은 차갑다 못해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네, 제가 법인 대표이자 해당 카드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긁은 도난 카드나 다름없으니 리조트 풀빌라. 남은 기간 일정 전부 즉시 승인 취소해 주시고 환불해 주세요.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도용된 범죄 카드니까요. 만약 계속 투숙하게 놔두시면 그쪽 리조트도 불법 도용을 방조한 셈이 되니 제가 한국 법인을 통해서라도 정식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리조트 한국인 전담 매니저의 숨소리가 턱하고 막히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예, 대표님. 사정은 이해했습니다. 카드 명의자 본인의 공식 요청서가 확인되는 대로 오늘 오전 중으로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곧바로 항공사 VIP 데스크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출국편은 이미 탑승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즈니스석 3석이랑 이코노미석 1석, 총 4자리는 지금 즉시 다 취소해 주세요. 취소 수수료가 수백만 원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날려버리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준우의 지갑 속에 비상용이랍시고 넣어두었던 제 개인 서브 신용카드 역시 스마트폰 앱을 켜 단 1초 만에 도난 및 분실로 등록해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상낙원이라 믿고 누비던 몰디브 리조트는 이제 그들을 가둘 가장 뜨겁고 무자비한 철창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내 피 같은 돈으로 차려놓은 잔치상, 내가 통째로 엎어줄게. 어디 한번 개처럼 기어서 한국으로 돌아와봐. 입술을 깨물어 피 맛이 비쳤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 랍스터 테일이랑 비싼 샴페인 한 병 더 시켜도 되지? 어머님이 오늘 기분 좋으시다고 우리 유리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하셨어. 몰디브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변 레스토랑. 신우이 혜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법인카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한유리는 임신부랍시고 배를 살짝 어루만지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우리 복덩이 며느리 많이 먹어라라며 연신 유리에게 생선을 발라 먹이느라 바빴습니다. 여기 계산이요. 남편 준우가 기세등등하게 웨이터를 불러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웨이터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프런트 매니저가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빨간 글씨가 적힌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리서 디스 카드 해즈 빈 디클라인드.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한도가 아주 빵빵한 법인카드예요. 다시 긁어봐요. 준우가 당황해 소리쳤지만 카드 단말기는 여전히 날카로운 거절 경고음만 빽빽 울려댔습니다. 그럼 제 다른 카드로. 준우가 지갑에서 급히 꺼낸 제 개인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글자는 선명한 빨간색으로 도난 및 정지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를 든 리조트. 경비원 3명이 양옆으로 늘어서며 해변의 평화로운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님, 카드의 소유주께서 직접 무단 도용 카드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쓰신 리조트 비용이랑 지금 드신 밥값을 포함해서 총 4,8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금 당장 안 내시면 경찰에 무전 취식죄로 신고하겠습니다. 방에서도 당장 짐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도둑놈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봐요. 우리 며느리가 한국에서 연 매출 50억짜리 회사 대표야.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는 늙은이의 악에 바친 한국말 고함은 현지 경비원들에게 그저 뻔뻔한 무전취식범의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명품 가방이랑 짐들이 레스토랑 앞 길바닥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정말.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몰디브의 숨막히는 뙤약볕 아래. 신우이 혜진이가 땀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1박에 200만 원짜리 초호화 리조트의 대접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단 10분 만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당장 낼 달러 한 장 없던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방 안에 짐, 가방과 함께 리조트 선착장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던져졌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후텁지근한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유리의 목에 감겨있던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목을 죄어왔습니다. 준우야, 그 기가 드센 년한테 전화해봐. 당장 카드 정지 풀라고 하란 말이다. 이 시어머니를 머나먼 남의 나라 땅바닥에서 쪄 죽일 셈이냐. 박 여사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숨을 헐떡이며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우는 사색이 되어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들을 수 있는 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 음성뿐이었습니다. 리조트 손님들이 타는 고급 스피드보트마저 거부당한 그들은 결국 현지 주민들이 쓰레기나 짐을 실어 나르는 낡고 냄새나는 화물, 배 옆 좁은 틈바구니에 짐을 싣고 말레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얼굴에 소금기 가득하게 내려앉는 동안 네 사람 사이에는 지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저를 비웃던 기생충들이 이제는 단돈 10,000원이 없어 바닷물에 젖은 거짓골로 서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선전포고. 아, 강민지, 너 미쳤어. 당장 카드 정지 안 풀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사람이 어떻게 독해도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공항 터미널 한 구석, 드디어 연결된 통화 너머로 준우의 악에 바친 고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에어컨 바람 밑에서 차갑게 식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준우 씨, 목소리 좀 낮춰. 공항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너 지금 장난해. 우리 몰디브 리조트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 앉았어. 당장 돈 송금해. 비행기 표도 이상해졌단 말이야. 당연히 이상하겠지. 내가 취소했으니까. 뭐? 뭐라고? 너희들이 내 돈으로 내 법인카드로 상간녀 한유리 데리고 몰디브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이 탁 막히는 소리와 함께 혜진이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 유리는 그냥 우리 여행 가이드로 따라온 거야. 엄마가 다리가 아프니까 비즈니스석 태워주려고 같이 온 거라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 혜진아. 너 비밀 인스타그램 부계정 있잖아. 너희들이 올린 그 행복한 단체 사진들, 그리고 남편 서재 태블릿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단톡방 대화까지 내가 전부 가지고 있어. 민지 그 드센년 돈 뜯어내서 이혼시키고 유리랑 합치자며 아파트 명에 확실히 묶어두자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리꽂히자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가이드는 무슨 가이드야? 내 회사에서 옷 훔치다 걸려 쫓겨난 도둑년 목에 고가의 에르메스 스카프 감아주고 뱃속 손주 타령하던 녹취록까지 다 확보해뒀어. 남편이 회사 공금을 내연녀랑 펑펑 써댔으니 법적으로 회사 돈 횡령에 도난 카드 부정 사용까지 싹 엮어서 신고했으니까 공항. 경찰한테 철새 차기 싫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민지야, 제발. 어머님이 진짜 쓰러지셨어. 준우의 모고 소리가 싹싹 비는 애원으로 바뀌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줌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수백억대 재벌가 외동딸 유리씨 있잖아. 그 집 돈 많다며. 그 잘난 유리씨 카드로 긁어서 1등석 타고 우아하게 귀국해봐. 난 이제 끊을게. 한국 법정에서 보자. 뚝. 전화를 끊고 저는 단톡방에 모아둔 PDF 파일의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짜 낙원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유리야, 내 카드 있잖아. 내 아버지가 강남의 빌딩 가진 회장님이라며. 왜 1인당 100만 원도 안 하는 비행기 표가 결제가 안 되는 건데. 신우이 혜진이의 다급한 비명이 말레 공항 발권 데스크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유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연신 자신의 신용카드를 기계에 긁어댔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사리, 인서피션트 펀츠. 죄송합니다. 잔액 부족입니다. 사실 유리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전부 짝퉁 모조품이었고 수백억 상속녀라는 신분 역시 시댁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며낸 허술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유리는 이미 사채와 카드 돌려막기로 신용불량자 직전에 몰려있는 빈껍데기 사기꾼이었습니다. 너 진짜 재벌 딸 맞니? 어머님 병원비랑 비행기 표값도 없어서 벌벌 떠는 게 무슨 수백억 상속녀야. 혜진이가 유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유리는 가식적인 눈물을 닦아낼 새도 없이 앙칼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내가 내 오빠 자식 임신했다니까 니들이 먼저 나한테 들러붙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돈도 없는 흙수저 집구석들이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 엎어지니까 나한테 화풀이야. 이 도둑년이 어디서 어른들 앞에 대놓고 욕지거리야. 박 여사가 유리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치켜들었으나
유리는 박 여사의 팔목을 가볍게 낚아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엄마, 유리 너 미쳤어. 준우가 유리를 밀치며 공항 바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찬양하던 진짜 가족의 실체는 돈이라는 단물이 빠지자마자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침을 뱉어대는 가장 추악한 야수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가득한 몰디브 공항 한복판에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뒹구는 한국인 거짓대들의 모습은 현지인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비웃음거리로 박제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들인 아파트 명의가 평생 어머님 건 줄 아셨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2금융권 고리사채까지 끌어다 겨우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저의 따뜻한 눈물이 아닌 제 오랜 대학 선배이자 소송을 담당하는 정장 차림의 법률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박 여사를 상대로 아파트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에는 아주 속 시원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556조, 이름하여 배은망덕 방지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법 용어로는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말해 선물이나 재산을 공짜로 받았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거나 배신을 하면 줬던 재산을 다시 다 뺏어올 수 있다는 아주 고마운 법입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인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남편의 상간녀와 공모하여 제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려 한 아주 고약한 배신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가 피눈물 흘리며 넘겨주었던 아파트 명의는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제 품으로 완벽하게 되찾아왔습니다. 동시에 제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3자인 내연녀에게 마음대로 쓰게 한 남편 준우는 회사 돈 유용 및 횡령죄로 형사 고소되어 얄짤없이 빨간 줄이 그어진 정가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훔쳤으면 봐주는 것 없이 처벌을 받는 무서운 죄거든요. 사기꾼 불륜녀 한유리 역시 재벌가 딸을 사칭해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사기 혐의로 덜미를 잡혔고 시댁 식구들은 역으로 상간녀에게 돈 돌려달라며 저희들끼리 법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뜯어 싸우는 비참한 꼴을 맞이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보증금 몇백짜리 월세 단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깊은 숨을 내쉬며 제 어깨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긴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선의는 오직 그것을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하는 법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악인들은 그것을 당연한 제 권리로 착각하고 급기야 베푼 사람의 등골까지 갉아먹으려 덤벼듭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자행되는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가스라이팅은 결코 가족이니까라는 변명으로 봐주면 안 됩니다. 법은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를 기망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푼 호의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의롭고 통쾌한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이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한 줄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